자, 220페이지에 나오는 예제 3번도 연립방정식인데, 자, 몇 차 연립이냐? 이것도 1차, 2차 연립이죠. 자, 1차, 2차 연립은 되게 쉬워요. 일단 이 1차를 뭐 해가지고 한 문자로 정리하는 거죠. 뭐 x는 정리해도 되고 y는 정리해도 되고, 그지? 네. 자, 근데 일단 기본 풀이법, 이거 뭐 y는 정리할까요? 넘어가면은 12-x가 될 거고, 그 y값 12-x를 밑에다가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해봅시다. 자, x제곱 대입을 하면서 제곱을 하면은 x제곱 중간에 몇 x 마이너스 24x 12를 제곱을 하면은 144는 104. 그냥 열심히 계산하는 겁니다. 절대 어려운 거 아니에요. 2x제곱 24x 104가 넘어가면은 40이 됩니까? 양변을 다 2로 나눠가지고 최대한 간단하게 마이너스 12x 플러스 20은 0. 또 기본 인수분해 10이랑 2입니까? 그래서 x값이 10 나오고 또는 x값이 2가 나오면은 y값도 x에다가 10 대입을 하고 2 대입을 하면은 나오겠지, 그지? 그럼 10 대입을 하면은 y값이 2가 되고 그때 또 x가 2일 때 y값은 10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를 보여주면 되는데, 아니 이 내용은 이미 앞에서 배운 내용이잖아요, 그죠? 1차, 2차 연립을 한 문자로 정리를 해서 그냥 대입법 해가지고 뭐 계산하는 거는 이미 했던 내용이야. 근데 이걸 또 우리가 문제에서 3번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따로 배우는 이유가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자, 이거 이렇게 풀어도 되고, 두 번째는 자, 이 식의 모양을 잘 쳐다보면 x랑 y의 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x제곱 y제곱의 합이 있습니다. 자, 요 식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원래 x라는 문자에다가 y로 바꿔보고요. y라는 문자를 x로 바꿔보세요. 모든 x랑 모든 y를 다 바꿔봐요. 자, 그러면 x를 y로, y를 x로 바꿔보면은 이런 식이 될 건데, 그럼 요 놈은 y제곱이 될 거고. 자, 그럼 문자를 서로 바꿨을 때 원래 방정식이랑 서로 바꾼 식이랑 식이 똑같아, 달라? 완벽히 똑같죠, 그죠? 자, 이런 거 바꿔보라는 게 아니고, 자, x랑 y를 바꿨을 때 부호까지 완벽하게 똑같은 이런 식을 우리가 대칭형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형태의 풀이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합곱을 이용할 거예요. 합곱. 자, 우선 뭐냐? 여기 합 나와 있죠. 합은 나왔으니까 됐고, 자, 요거식 보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공식이 있죠. 곱셈 공식 떠오릅니까?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곱셈 공식을 이게 104인데 곱셈 공식을 쓰면은 합의 제곱 마이너스 2xy를 한 거랑 같은 거죠, 그죠? 그럼 문제에서 처음에 합이 12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지? 그럼 여기다 12를 대입을 하면 144 마이너스 2xy 104. 그럼 정리를 하면 여기서 뭘 구할 수 있냐? 곱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x의 곱이 얼마냐? 20이 나옵니까? 합은 이미 나와 있어. 곱셈 공식도 내가 곱을 한번 따로 구했어.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 이렇게 바뀝니다. x와 y의 합은 10이고요. 방금 구한 x, y의 곱은 20이다. 자, 요 원래 연립방정식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합이 10이고 곱이 20인 요런 방정식. 자,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 요게 1차 연립이니까 y는 정리해서 또 대입법으로 풀어도 돼요. 또 그렇게 할 거면은 이 문제를 낼 이유가 없어요. 자, 합이 10이고 곱이 20일 때 푸는 방법. x랑 y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한번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근이라는 놈을 알파, 베타라고 많이 두는데 어차피 뭐 알파라는 거랑 베타라는 거는 그냥 내가 마음대로 쓰는 문자인 거니까 어떤 2차 방정식의 근을 x랑 y로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x랑 y의 합이 10이야. 곱이 20이야. 그러면 두 근의 여기 말하는 게 두 근의 합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두 근의 곱인 거고. 그럼 2차 방정식을 세울 때 문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무 문자나 써도 됩니다. 자, 요 2차 방정식을 세울 때 문자는 t로 잡을게요. 자, 그럼 t제곱. 합이 10이니까 가운데가 몇 t? 마이너스 12 t로 했던 거 기억납니까? 두 근의 곱이 20이니까 뒤에 얼마? 그대로 플러스 20, 그지? 는요. 이렇게 2차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식을 세운 걸 보면은 얘랑 똑같지 않냐? 대입법으로 정리해서 2차 방정식 세운 거랑 두 근의 합곱으로 이해를 해서 2차 방정식 세우는 거랑 결론은 똑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인수분해를 합니다. t-10, t-2, 그럼 t 값이 2 또는 10이 나오는데 자, 그럼 요 2라는 거랑 10이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인데 처음부터 내가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뭐라고 잡았죠? x랑 y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요 t로 잡은 2차 방정식의 두 근 2랑 10이 내가 구하고 싶은 x값, y값. 자, 마무리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근 x값을 두 개 중에 2라는 근으로 잡으면은 y는 나머지 한 근 10을 얘기하는 거고요. 한 x값을 두 개 중에 한 근 10으로 잡으면은 나머지 y는 남은 근 2. 답이 똑같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풀어봅시다. 이렇게 합과 곱을 찾아가지고 이거를 x와 y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세워서 자, 밑에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옆에 유제 465번에 2번을 보면은 요거는 당장 대놓고 뭐 합이 얼마, 곱이 얼마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지? 자, 근데 이 식 두 개를 보면은 어쨌든 합과 곱 모양이 다 숨어 있는 거 알겠습니까? 여기도 합 모양이 있고요. 여기에 곱 모양이 있고, 밑에도 여기 합이 있고요. 요것도 곱셈 공식 써주면은 합곱 모양이 생기죠. 그죠? 근데 당장은 합도 모르고 곱도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뭐 대입법으로 정리하기도 되게 힘들어 지금. 한 문자로 정리가 안 됩니다. 자, 하는 방법. 합 구하고 싶고 곱을 구하고 싶은데 안 나와 있어. 그래서 뭐 할 거냐? 치환할 겁니다. 합 곱을 치환할 겁니다. 합 곱을 치환. 자, 그러면 요거는 뭐가 되고요? 2로 묶어내면은 그죠? 2a가 되고요. xy 곱은 b라고 치환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식은 문자 AB 치환한 문자로 이렇게 쓰죠. 자, 밑에 거 요거 곱셈 공식 쓰면은 xy 합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y를 하는 거잖아요. 그지? 자, 그럼 이 곱셈 공식 안에는 합의 제곱 빼기 2곱. 그럼 이 식을 뭘로 바꿀 수 있냐? 합이 a니까 a제곱 마이너스 2곱 마이너스 2b로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 합이 있습니다. 이건 마이너스 3a로 쓸 수가 있겠죠. 그죠? 는 26. 자, 그래서 이거를 합곱을 치환한 새로운 문자 AB로 연립방정식을 다시 풀 거예요. 한 번 더. 그럼 이렇게 놓고 나니까 이거는 몇 차 연립이냐? 1차 2차 연립이잖아요. 그치? 그럼 이거는 뭘 해주면 된다고요? 대입법으로 풀면 됩니다. 그 대입법으로 풀어서 일단은 대문자 A랑 대문자 B를 따로 먼저 할 거야. 자, 뭐는 B는 하기 좀 편하겠죠. 그죠? B는 정리하면은
b는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0입니까? 토나무 계산. 자, 대입합니다. 앞에는 a제곱 b에다가 대입을 해서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은 4a 플러스 20이 됩니까? 나머지는 그대로. 자, 그래서 문자 a에 대한 방정식. 자, a제곱 4a 3a니까 플러스 a 26이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6이니까. 그래서 기본 인수분해 됩니다. 플러스 3 마이너스 2. 자, 그래서 a 값이 한 번은 뭐가 되고요? 마이너스 3이 되고 a 값이 한 번은 2가 됩니다. 자, 그때 b도 구해야 돼요. a 값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자, a가 마이너스 3일 때 b는 여기서 대입 또 하면 되거든요. 계속 대입법 되죠.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4가 나오니까 또 a가 2가 되면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4. 이제 반했어. 자, 이렇게 치환을 해서 이제 AB 값을 두 개를 구했습니다. 자,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원래 A가 누구였냐? 합이었단 말이야. 자, 그리고 X 더하기 Y의 합이 마이너스 3인 거고, B가 누구였냐? 곱이었어요. 곱이 마이너스 4라는 요 합곱을 구한 이 연립방정식을 이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풀어야 돼요. 방금 했죠? 그거는 합곱을 알면은 바로 2차 방정식을 바로 세우자. 대입법을 할 수도 있지만 합이 마이너스 3이니까 구간에 몇 t 플러스 3t 할 수 있죠? 뭐 갖고서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4니까. 자, 또 2차 방정식 t 플러스 4 그래서 t 값이 마이너스 4. 또 답을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답을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우리 구하는 건 x과 y가. 자, 그래서 x가 한 번은 얼마이고 한 건 마이너스 4일 때 y 값은 다른 건 1. 이렇게 답을 써줘야 되고. 또 있습니다. 이번엔 x가 한 건 얼마일 때 1일 때 y는 다른 건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해서 해가 두 쌍이 생깁니다. 자, 이거를 한 번 더 해줘야 돼요. 아직 남았습니다. 자, A가 X 더하기 Y 합이었고요. 합이 2가 되고요. 곱이 마이너스 14가 되고 싶다. 자, 또 두 근의 합이 2인 거고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14인 거니까 합이 2면은 마이너스 2t 곱은 그대로 가는 거죠. 인수분해 됩니까? 네. 아니, 안 될 거예요. 인수분해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면 뭐 해야 되냐? 네. 근해 공식. 근해 공식. 자, 그럼 t는 짝수 공식이니까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1이죠. 얼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15가 됩니까?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1 더하기 14 맞나? 자,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자, x는 두 근 중에 한 근 1 플러스 루트 15를 x라고 하면은 y는 누구냐? 다른 근 1 마이너스 루트 15 요게 한 쌍의 해가 되는 거고요. 자, 또 하나는 x를 1 마이너스 루트 15라고 잡으면은 y는 1 플러스 루트 15 이렇게 해서 해가 총 4쌍이 생깁니다. 자, 합곱을 구하는 게 조금 숨어 있어가지고 연립방정식만 한 번, 두 번, 세 번. 자, 합곱을 구하는. 자, 예제 4번은 이제 험난한 과정은 좀 끝났습니다. 직접 해를 구하는 문제는 정말 이제 계산의 지옥 계산 지옥이었고.
연립방정식이 있다. 해를 구하라가 아니고 이 연립방정식이 요런 근을 갖고 싶다. 오직 한 쌍의 해만 생기고 싶다. 자, 한 쌍이라는 거는 x값 하나와 y값 하나를 짝지어서 우리가 한 쌍이라고 하는데, 그럼 해가 한 쌍이란 얘기는 x값, y값이 둘 다 몇 개씩만 나와야 된다. 한 개씩만 나와야 된다. 그죠? 이 말은 x값도 한 개, y값도 한 개, 딱 한 개씩만 나오래. 몇 차 몇 차 연립이냐? 1차, 2차 연립이다. 일단은 대입법을 하는 거죠. 위에 거를 뭘로 정리하면 좋냐? 그나마 x는이 좀 편하겠지, 그지? 2y만 넘겨야 되니까 2y 더하기 k 요 식을 밑에 식 x에다가 대입을 하자. 제곱을 해주면 바로 깝시다. 4y 제곱 제곱을 하면은 4ky니까 그 다음에 k 제곱 지금 그대로 쓸게요.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y에 대한 2차 방정식. 자, 정리하면은 몇 y 제곱 2y 제곱 y 1차항이 4ky 상수항 8 넘깁니다. k 제곱 플러스 8이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문자 y에 대한 2차 방정식. 그럼 이 2차 방정식에서 y 값이 몇 개 나와야 돼? 근이 오케이. 한 개, 그죠? 왜냐면 오직 한 쌍이라는 얘기는 y 값도 한 개, 그지? 그래서 요 2차 방정식에 근이 한 개만 나와야 되니까 무슨 근을 갖는다? 네, 중근을 갖는다. 2차 방정식 중근 갖는 조건이 뭐야? 판별식이다. 판별식 개수가 4k입니다. 4k 짝수 공식이니까 4분의 d를 하면은 반 나누고 제곱하면은 오케이. 4k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2 곱하기 이거니까 여기다 바로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2k 제곱 마이너스 16 중근이니까 는 0 2k 제곱 빼기 16이니까 넘겨서 는 16 k 제곱이 얼마고요? 8이고요. 그럼 k 값은 얼마고? 2루트인데 제발 뿔만 빼먹지 마시고요. 이렇게. 자, 뭐 문제에서 뭐 KD가 양수 정수 조건이 있으면 양수값만 하면 되는 거고 모두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거 되는 거고. 자, 별거 없습니다. 이거는 오직 한 쌍이다. x값 y값도 하나씩 갖는다. 2차 방정식에서 근이 하나 생기려면은 중근이다. 옆에 문제 풀어봅시다. 자, 5번 문제도 뭐 연립방정식 문제이긴 한데 표현 자체가 어디서 많이 본 표현이야? 자, 두 개의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두 개의 2차 방정식이 연립방정식이 아니고 이게 오직 하나의 같은 근을 갖는데 이런 거 아마 3학년 1학기 내용 2차 방정식 할 때도 두 2차 방정식이 뭐 같은 근을 갖게 하시오 이런 것들을 풀어본 적 있을 거야. 근데 3학년 내용은 이 두 2차 방정식에서 인수분해가 되어 가지고 해가 뭔가 구해집니다. 중학교 문제는. 근데 여기서는 이 밑에 2차 방정식도 앞만 쳐다봐도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근을 못 구합니다. 위에 것도 보면은 9가 있고 k 더하기가 있어. 이거 앞만 인수분해가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그잖아. 그래서 얘 두 개를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근을 직접 얼마라고 구해지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근의 공식 쓰기는 더 싫을 거 아니에요, 그지?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계속 문제인데, 근데 어찌됐든 이 두 개가 뭔가 근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중에 뭔가 같은 근이 하나 생기래요. 근데 근도 안 구해져. 뭐라고 나와 있지도 않아.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일단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에 맞춰서 이 두 개가 가지는 서로 같은 근, 공통근이 있다고 했으니까 근데 걔가 뭔지를 모르겠어. 뭔지를 모르면 우리가 문자로 잡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치?
두 개가 가지는 그 하나의 공통근을 알파라고 잡자. 그럼 얘는 위아래 방정식에 다 해당되는 근이기 때문에 자, 이거를 그대로 x에다 대입을 합니다. 근이니까 대입을 하면은 등식이 성립하는 거죠. 밑에 것도 근을 대입을 하면은 등식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지? 네. 뭔지를 몰라도 그럼 이제 이 두 등식이 둘 다 성립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지? 그러면은 이 두 등식이 둘 다 성립하는 거니까 요렇게 연립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별거 없어 그냥 x자리에다가 그냥 공통근 알파라고 잡아서 대입해가지고 그냥 연립을 만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연립을 보면은 둘 다 몇 차 연립이냐? 2차. 2차 연립인데 문자는 알파랑 K, 문자는 알파랑 K, 그지? 알파랑 K가 두 문자고 식 두 개인데 둘 다 2차 연립이야. 자, 2차 연립을 풀 때 쌤이 뭘 생각하라 그랬지 앞에서? 두 식 중에 인수분해가 되는 게 있냐 없냐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지? 자, 둘 다 중에 인수분해 되는 게 있냐? 둘 다 없으니까 내가 지금 이거 한 거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인수분해가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 연립은 어떻게 풀 거냐? 여기서 가는데 조금 방법이 어려운데 중학교 익숙한 방법 이 두 식을 덧셈 뺄셈을 할 겁니다. 덧셈 뺄셈. 수준이. 차수 줄이기 저번에 여기 제곱 2차 보이죠? 이거를 날려버리려면은 빼면 2차항이 날아갈 거 아니야, 그죠? 이제입니까? 왜냐면은 2차식보다는 우리가 1차식이 더 편하잖아요, 그지? 자, 2차항을 없애는 방법 빼봅니다. 자, 날라가고요. 여기서 이거를 빼면은 K 플러스 3. 그죠? K 더하기 2에다가 빼기를 하는 거니까 뭐야? K 더하기 3 알파가 되죠? 마이너스 9에서 3K를 빼면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K인데 뭘로 묶어낼 수 있어? 마이너스 3으로 묶어낼 수 있죠? 묶어내면은 3 플러스 K, 그지? K 플러스 3으로 쓸 수 있죠? 부변은 는요. 어라? 여기 또 같은 공통인수 보이냐? 그럼 공통인수 뭘로? K 플러스 3으로 묶어내면은 남는 게 알파 빼기 3이 남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여기서 됩니다. 원래는 인수분해가 안 됐는데 2차항을 없애는 방법을 해보니까는 이게 인수분해가 돼서 는영입니다. 자, 그럼 또 둘이 곱해서 0인 거니까 얘가 뭐이거나 얘가 뭐이거나 0. 자, 그럼 얘가 0 되는 경우는 K가 얼마일 때냐? 마이너스 3. 그럼 얘가 0일 때는 3. 알파가 3입니다. K는 알파 잘 봐야 돼. 자,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생기는데 이 두 가지 케이스 다 답이 될 수도 있고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만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확인합시다. K가 마이너스 3일 때 이 조건을 만족하냐? 자, K가 마이너스 3이면은 자, 원래 방정식 K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해봅니다. X제곱 뭐 몇 X가 되냐? 마이너스 X. 자, 대입을 해봅니다. 그럼 식이 그죠? K가 마이너스 3일 때는 두 2차 방정식을 정리해보니까 둘이 어때? 같아요. 똑같은 2차 방정식이잖아. 그러면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이 완벽히 똑같은데 그럼 이 두 놈은 공통인 근을 몇 개를 가져요? 두 개를 가질 거 아니야, 그지? 그렇잖아? 왜냐면은 여기서 근이 두 개 나올 거고 여기서도 근이 두 개 나올 건데 같은 식이니까 근이 똑같을 거 아니야, 그죠? 자, 공통인 근이 두 개가 생기면 돼, 안 돼? 문제에서 오직 하나 생기라 그랬거든, 같은 근이. 이해됩니까? 그래서 K가 마이너스 3이 돼버리면은 이 두 개가 완벽히 일치하는 2차 방정식이니까
공통인근이 두 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맞는 답이 안 됩니다. 미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알파가 3일 수밖에 없는 거지. 얘가 0이 된다는 얘기가 0이 안 된다는 얘기는 얘가 0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래서 알파가 3이다. 근데 원래 알파는 누구였냐? 원래 알파. 내가 뭘 알파로 잡았냐? 그럼 공통근 알파가 3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놈이 둘 다 무슨 근을 갖는다? 3이라는 놈을 근을 갖는다 이거예요. 그럼 나머지 K 갖고 하려면은 3이 근이니까 그죠? 뭐 아무데나 대입을 해서 K 갖고 하면 되겠지, 그지? 자, 3을 대입을 하면은 3을 대입을 하면은 3, 3은 9 빼기 3 더하기 3 K는 0. 그럼 K 값이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옵니까? 그래서 답은 공통근은 3이고 그때 K 값은 마이너스 2고. 자, 조금 개념이 힘들 수가 있어요. 공통근을 모르니까 문자로 잡고 두 식을 대입해서 이 두 개를 연립방정식으로 푸는 건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는 일단 요 2차항을 없애기 위해서 한번 빼보자. 그럼 정리한 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게 인수분해 되는 두 가지 케이스를 다 생각해 보는데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 조건만 답이 될 수 있다. 한번 풀어봅시다. 자, 오늘 연립방정식 활용이니까 이것도 문자 잡고 식 잘 세워서 계산. 자, 읽어보면은 뭐 그림은 없지만 직사각형 모양의 이런 뭐 양식장이 있는데 가로 세로 길이는 없고 대각선 길이가 15랍니다. 근데 이거를 가로는 6만큼 줄이고 세로는 3만큼 줄여보니까 넓이가 원래 넓이보다 72만큼 작아졌대요. 그죠? 처음 거에 가로 세로 뭐 직사각형이니까 뭐 맨날 가로 세로가 중요한 거죠. 모르니까 가로 세로를 문자로 잡자. 첫 번째 보자마자 x랑 y에 관한 관계식 뭘 세울 수 있을까? 피타고라스의 피타고라스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25가 됩니까? 자, 그 다음은 요 그림 가지고 뭐 더 이상 바로 관계식은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줄이고 줄이니까 넓이가 이만큼 줄었다. 자, 그러면은 원래 가로가 x였는데 6만큼 줄이면 가로가 뭐가 되냐? 플러스 x-6이 되겠죠, 그죠? 원래가 y였는데 세로를 3만큼 줄였대요, 그죠? y-3이겠죠, 그죠? 그래서 줄이고 줄인 새로운 직사각형의 넓이가 처음 넓이가 뭐예요? x랑 곱한 y랑 곱한 게 처음 넓이죠, 그죠? 그거보다 얼마만큼? 72만큼 작더라. 식성 되겠지, 그지? 하나는 피타고라스, 하나는 그 문장에 있는 그 문제대로 식을 쓴 겁니다. 밑에 거 정리합시다. 정리하는 거죠. xy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y 318. 자, 양변에 xy 곱이 날라가네요, 그죠?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y 상수 넘기면 편하냐? 18이 넘겨보면은 마이너스 90이 됩니까? 자, 더 깔끔하게 나눕시다. 마3으로 다 나눌 수 있네. 자, 그래서 결론은 처음에 피타로 식 세운 거랑 그 다음에 넓이 가지고 식 세운 거 요거 두 개를 연립을 하는 소리입니다. 자, 얘는 몇 차 몇 차 연립이야? 2차 1차 연립이니까 요 1차식을 뭐 해가지고 자, x는 정리하는 게 편하겠죠, 그죠? 넘어가면은 그거를 여기다 대입법으로 열심히 2차 방식 풀면 됩니다. 뭐 그래서 계산 문제 자체가 뭐 엄청 어려운 건 아니고 일단 주어진 조건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연립방정식을 잘 세우는 거예요. 이것만 잘 해주면은 문제 풀어봅시다.